안녕하세요. 수학은 권상호 원장 권상호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단원 곱셈 공식에서 우리 주제 탐구 하나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곱셈 공식에서 x 더하기 y의 값과 xy의 값을 알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가장 간단한 x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x 더하기 y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알면 xy의 값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요소는 서로 두 요소만 알면 나머지 한 요소의 값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곱셈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x 더하기 y와 xy를 할 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당연히 기본적인 3제곱 공식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뭘까요? 주제를 보시면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x 더하기 y와 xy를 알려주고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이나 5제곱 더하기 5제곱이나 6제곱 더하기 6제곱을 구하라 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본적인 곱셈 공식만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강의의 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나온다면 곱셈 공식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방금 했던 얘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2이고 xy가 마이너스 1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x5제곱 더하기 y5제곱, x7제곱 더하기 y7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고등학교 1학년 뒷부분에 나오는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3은 교과과정 외이기는 한데 점화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암기하는 방법도 있다.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 1부터 차례대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굉장히 쉽죠. x 더하기 y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니까 값을 대입해 보면 4는 그래서 이 값이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xy에 x 더하기 y. 이 세제곱의 곱셈 공식은 항상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로 외워놓으시는 게 써먹기도 좋고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면 8이고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구하는 거고 3xy는 마이너스 3의 2니까 6이네요. 그러면 넘어가면은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쉽죠. 자, 이제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과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곱해지면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 그리고 더하기 x제곱 y 세제곱과 x의 세제곱 y의 제곱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값은
6이라는 걸 알고 요 값은 1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은 아직 모르고요.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x제곱 y제곱에 x 더하기 y가 되죠. 그러면 이 값은 요거는 1이고 요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은 6 곱하기 14, 6, 4, 24, 84 빼기 2. 그래서 82가 됩니다. 자, 7제곱도 구해야 됩니다. 7제곱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7제곱은 여기까지 계산하고 잠깐 지우고요. (7제곱은)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과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을 곱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을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제곱해서 그것의 2배의 x제곱 y제곱을 빼면 이렇게 나오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써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36 마이너스 xy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1이 돼서 2 3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구했으면 우리는 이제 요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식을 정리하면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은 아니죠.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 더하기 x세제곱 y세제곱 y세제곱 x4제곱의 곱이니까 이게 x세제곱 y세제곱에 x 더하기 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14 곱하기 34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은 14 곱하기 34 34 곱하기 14 하면은 4, 4, 16 3, 4, 12, 136에 34니까 476배 더하기 2가 되겠죠. 478 이렇게 됩니다. 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어쨌든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이 방법 말고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방정식을 이용한 차수 줄이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각일수와의 관계를 배운 학생이라면 두 근의 합이 2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식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t라는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t 더하기 xy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하나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두 근이 x와 y인 x, y 두 개의 해를 갖는 어떤 방정식 변수를 t로 잡아봅니다. 그러면 그 말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성립하고 이 식의 두 근이 바로 x와 y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걸 대입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의미이고 역시 y에다도 대입하면 이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1번을 어떻게 풀 거냐? 자, 한번 보세요. 1번 문제를 봅시다.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식을 보니까 x제곱은 2x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은 2x 더하기 1 더하기 y는 마찬가지로 2y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은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2라는 걸 아니까 이 값이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번에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었네. 그러면 x의 3제곱 더하기 y의 3제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 x 3제곱 또한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x제곱이 2x 더하기 1이라면 x의 세제곱은 여기 양변에다가 xx를 곱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x제곱이 2x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5x 더하기 2 더하기 5y 더하기 2라고 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2하고 2를 더했으니까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2니까 14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랑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그러면 x의 5제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x의 5제곱도 1차식으로 나타나집니다. 이걸 4제곱하고 3제곱 해도 되지만 뭐 좀 더 간단히 가려면 x의 5제곱은 x제곱도 요거고 세제곱이 이거니까 x의 5제곱은 요 두 식의 곱으로 한번 세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의 곱으로 한번 써보면 10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2일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x제곱을 2x 더하기 1로 집어넣으면 20x 29x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12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은 29x 더하기 12 29y 더하기 1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9에 x 더하기 y 그리고 12, 2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2니까 이게 58 더하기 24는 8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의 7제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의 7제곱은 아까 5제곱을 구했으니까 얘와 제곱을 곱해서 이 2차식을 다시 1차식으로 포인트가 뭐냐?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잡아서 2차식을 1차식으로 만들면 몇 차식이든 반드시 1차식의 형태로 혹시 삼성이 될 수도 있겠죠. 1차식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구나. 그래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계속 줄여서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을 1차식의 합의 형태로만 나타낸다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7제곱 계산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은 공식을 따로 증명은 하지는 않겠는데 공식 증명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아는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x의 m 플러스 2 더하기 y의 m 플러스 2가 x 더하기 y의 x의 m 플러스 1 더하기 y의 m 플러스 1 빼기 xy의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이러한 좀 재미있어 보이는 점화식 공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면을 전개해 보면 좌변과 똑같아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의 1제곱 더하기 y의 1제곱이 2라는 걸 알고 있고요. x의 2제곱 더하기 y의 2제곱은 뭐 요거는 곱셈 공식으로 6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 공식은 지금 요 값이 2이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의 n 더하기 2제곱 y의 n 더하기 2제곱은 x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y의 n 더하기 1제곱 요거의 2배에다가 요게 더하기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x 3제곱 더하기 y 3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값의 2배에다가 x의 1제곱 더하기 y의 1제곱을 더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x의 3제곱 더하기 y의 3제곱은 요 값의 2배에다가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은 역시 2배의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역시 4제곱은 3제곱 값의 2배에다가 얘를 더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은 이 값의 2배 이 값의 2배면은 28일 것이고 28에다가 6을 더하면은 얼마가요? 28에다가 6을 더하면 3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도 이 값의 2배에다가 얘를 더하라. 이 값의 2배는 68이고요. 68에다가 14를 더하면 8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과 같네? 그래서 요런 어떤 점화관계 점화관계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게 이제 뭐 논술이나 이런 걸 대비하거나 나중에 이제 수행까지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된 학생들이 좀 뭐 보면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막 하는 학생이나 선행이 고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의 풀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한 방법. 우리 이제 교과서나 모든 문제집들의 풀이는 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을 이용한 차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방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1번 방법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알고 계셔야 되냐면 2번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시험에서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번 방법만으로 풀리지 않는 지저분한 문제를 선생님이 안 내면 다행인데 낸다면 그땐 2번 방법으로밖에 못 푸는 문제가 있으니 2번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이게 사실 2변수짜리일 때는 문제가 아닌데 3변수짜리일 때가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보고 왜 우리가 방정식 2번 방법을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6이고 xyz가 1인 마이너스 1인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더하기 z의 4제곱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3변수가 있을 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과 xy, yz, zx의 값, xyz의 값
요 세 값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는 알려줬고요. 이 값도 별로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배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그러면 요건 4고요. 요게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자, 그렇다면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더하기 z의 4제곱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저 녀석은 곱셈 공식으로 구해본다면 요걸 제곱해서 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을 전체를 제곱하면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더하기 z의 4제곱 더하기 2배의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이런 식이 나오고 우리는 아직 이 값은 모르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식을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교과과정 내에 있기도 하고 매우 잘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요 식을 제곱해서 요걸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런 식들이 나오죠. 이 식을 뭐 길게 쓰지 않고 한꺼번에 정리하면 x, y, z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써서 정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은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2배의 마이너스 1, 2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5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값은 36이고요. 그러면 10, 36 빼면 26 요건 26이다 라는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 더하기 z의 5제곱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뒤에 항이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5제곱, 뭐 6제곱, 7제곱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방정식의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쪽부터 방법 2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 근의 합, 두 근 길이의 곱, 세 근의 곱을 이렇게 본다면 xyz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t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은 0 이라는 근과 계수와의 방정식을 이용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요 세 근은 x, y, z입니다. 그렇다면 x의 세제곱이 2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뭐 y에 대해서도 z에 대해서도 성립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제곱을 x의 4제곱은 2배의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라고 써서 요 식에다가 다시 얘를 집어넣는다면 5x제곱
더하기 2x 빼기 x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더하기 z의 4제곱은 5x제곱 더하기 x 빼기 2 더하기 5y제곱 더하기 y 빼기 2 더하기 5z제곱 더하기 z 빼기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5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빼기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우리는 이 값은 6이라는 걸 알아서 30 2 빼기 6 해서 26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값이 같다라는 걸 확인했고, 우리가 왜 이 방법을 써야 하냐면 얘도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x의 4제곱이 얘라면 x의 5제곱은 여기다가 또 x를 한번 곱해서 요 x 세제곱에 요걸 집어넣으면 11x제곱 더하기 5x 빼기 2x니까 3x 빼기 5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 더하기 z의 5제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가 요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갈게요. 11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3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5가 3번 나올 테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6 더하기 6 빼기 15 얼마인가요? 57인가요? 57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에서 변수 두 개짜리는 x 더하기 y, xy의 값을 알면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을 그 n값이 얼마가 되든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했고, 변수가 세 개짜리일 때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과 xy, yz, zx의 값과 xyz의 값을 알면 이로 인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더하기 z의 n제곱이라는 값이 요 숫자가 설령 좀 커지더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요거 잘 익혀놓으셔야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라든지 혹은 변별력 있는 최상위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